분비되고 고갈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요. 두렵고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도달했을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지속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죠. 슬픈 주제지만 이성균 씨의 그런 입장, 두렵고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식단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한의학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 어떤 과로, 감정적인 큰 기복 이런 걸 겪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솔이 분비되고 계속 분비돼서 지속되다 보면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요.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면역력 저하, 만성피로, 기운이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번아웃,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코티솔을 좀 더 오래, 좀 더 꾸준히 잘 분비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에 오해가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1970년대 식품회사들이 탄수화물을 식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은 안 좋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약을 처방해야 되는 의사의 이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을 만든 제약회사의 이익,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은 콜레스테롤 높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두 집단을 한 20년간 비교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높은 집단군이 심장질환도 더 적었습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된 방식으로 우를 범한 거죠. 이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 처방하는 스탄틴 계열의 약은 복용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한의사들은 줄곧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콜레스테롤 약, 이걸 좀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이 보면 기운이 없어요. 맥을 잡아보면 왠지 무기력해지고 더 기운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코티솔 분비는 콜레스테롤에서 나오는데 그걸 억제를 해버렸으니 스트레스를 이겨낼 능력치도 떨어진 거고 무기력증을 이겨낼 능력치도 떨어진 거고 일을 할 때 에너지의 능력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잘 분비되는 체질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이성균 씨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에 좀 의존을 하신 걸로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스트레스나 과로라든가 이런 무기력한 어떤 압박감, 이걸 견디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좋은 지방을 섭취하자, 비타민C를 잘 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0ml 이상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오장육부 중에 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간에는요, 비타민C가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아주 미량이지만 꼭 있어야 될 것들, 그런 미네랄을 드시는 게 좋은데 식사를 하면서 전부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그런 것도 꼭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B, 활성 비타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좋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부정적으로 가고 무기력해지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긍정적으로 가고 밝아집니다. 긍정의 바탕은 뭐냐, 바로 태양의 빛입니다. 태양의 빛을 쐬고 열심히 노동하던 사람은요, 우울증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뼈아랫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원은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도 우울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고 집안에만 있고 낮밤이 바뀌고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코티솔이 고갈돼서 생기는 만성피로, 무기력, 그리고 번아웃,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마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